집 팔아야 하나요? 집값 못 내려. 그 값엔 안 사. 지금 힘겨루기 길어지나. 힘겨루기 길어지는데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상승해서 하락으로 내려갈 땐 뭐예요? 집 가진 사람이 악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집 안 가진 사람은 기다리면 되죠. 힘겨루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어느 쪽이다? 매도인이죠. 떨어지게 생기면은 이렇게 VS 만들고 올라갈 때는 무조건 오른쪽만 얘기만 듣고 그렇죠? 쏟아지는 법인발 급매 집값 떨어질까? 물음표. 떨어졌다. 초읽기? VS 아니면 물음표. 되게 고무적인 사실인 건 어깨 위다. 주식 같은 경우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어깨 위니까 팔란 얘기죠. 사지 말란 얘기죠. 누가? 양아치라고 자꾸 이야기하던 그분이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집 사라 그랬어요. 근데 뭐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나요 지금? 그런데 똑같이 어깨 위다. 그러니까 그땐 사고 지금은 어깨 위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 저렇게 바뀐다니까요. 수도권 실수요자들은 지금 살고 싶은 집은 사는 게 낫다. 많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 이 연구원이 뭐 하는데요? 뭔 책이겠어요 이거? 부정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규제정책 무조건 부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라고 주장하는 데죠 저기가. 대출이 막히고 세금이 올라간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투기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실수요들 사례매요. 당연히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됐고 추경 매수가 안 붙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지금 실수요들 산다고 해서 집값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이 해석이 맞는데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매수 심리가 안 떨어져서 실수요자들만 더 낚인 거다. 특히 30대 영끌 수요들. 그들한테 팔고 빠진 사람들이 위너죠 위너. 그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규제 강화가 되기만 하겠냐. 양도세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 보유세 많이 늘어났는데 내가 보유세 낼 돈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층이 엄청나게 늘었다. 언제부터? 9.13 때, 2019년 12.26 때. 그리고 지금 역대급 증여했다. 이때는 버틸만 했는데 이제는 못 버티겠다 이거죠. 분산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증여를 하고 나서 이제 증여가 더 늘어나서 분산할 수 있냐? 증여세 12%로 올랐죠. 분산할 수 있어요? 못하죠. 12% 내고 증여세 내면은 양도세 내고 파는 게 맘 편하죠. 탈세하라고 지금 아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저렇게 불법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으면은 저런 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부담이 커졌어요. 일단 다주택자들이 안 살 거다. 일단은 양도세, 증여세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취득세. 예전에 법인이 이런 가격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재기를 했는데 12%. 안 사죠. 못 사죠. 12% 이상 오르고 그간 내는 보유세 이상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비랑 이런 거 다 내고도 남는 돈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15% 이상은 올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오른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버틸 여력이 있고 다주택, 4주택 이상만 4%였는데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8%, 12% 이렇게 나온다. 사겠어요? 다주택자들이? 팔아도 모자랄 판에? 양도세가 강화되면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양도세가 20%일 때가 있고 50%일 때가 있다고 봅시다. 요때는 8천만원 이익 보더라도 그럼 20%대면 얼마 벌어요? 6,400만원 벌죠. 근데 50%대는 1억 벌어도 5천만원 들어오는 거죠. 손에다가. 거기다가 여기 경비 막 이거 저거 떼면은 뭐 한 3, 4천 남는 거고 요거 한 1, 2천 남는 거예요. 더 많이 올라도 더 조금 남는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양도세가 오른다면은 안 샀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거기다 이제 분양권 관련 1주택 1분양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년부터 분양권 주택수에 들어간다. 전매 제한 시작하기 전에 6개월 내에 전매 가능한지 빨리 분양 받으세요. 6개월 뒤면은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돼가지고 다주택은 사지도 않아요. 분양권을 사가지고 거기서 피 더 붙여서 판다는 분양권 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세금이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실수요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이후 청약 경쟁률이 가점 떨어진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사는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다 분양권 양도세는 엄청나게 강화되죠. 내년 6월부터. 근데 왜 그 말 믿고 사요? 정신 나간 거죠. 1세대 1주택자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되느냐. 요 경우는 예외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샀다가 파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입주가 가능한 건 아니니까 입주되면은 들어가라. 그러니까 실거주로 하고 전 주택을 팔 사람들 지금 살다가 입주 가능하면 그때 들어가서 팔 사람들은 해라. 다만 분양권 가지고 돈 장난하는 것들은 양도세 가차없이 때릴 거다. 이 얘기죠. 취득세 양도세. 주택 단기로 보유하면은 1억 5천이 더 나가요. 2년 미만이 1억 2,500이 더 나가요. 양도 차익이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안 사죠. 저렇게 많이 떼는데. 특히 단타, 투기 엄청나게 많이 줄겠죠. 조정대상 지역 이후에 하면은 거의 한 5천씩 늘어난다. 양도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장특공제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보유만 해도 10년 이상이면 80% 받는데 재정리해가지고 보유 플러스 거주다. 이쯤 보유한 사람들 내년부터 뭐 바뀌는데 지금 당장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지도 않을 거고
내년부터 뭐 사게 되면은 거주해야지 이거 적용받는데 장책공제 적용받기도 힘든데 10년 살 거예요? 10년 살 거면 그냥 실거주로 사지. 지금 양도세 그러니까 피하려고 먼짓거리예요. 갭투기 함께 하죠. 5명이 모여서 한다고 합시다. 근데 다주택자, 무주택자 혹은 뭐 1주택자 있다고 해봅시다. 이 양도세 2주택부터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모아서 얘 명의로 사는 거죠. 그리고 얘 명의로 팔아서 양도세를 털어서 나누겠다.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투기 목적으로 산 거죠. 몇 명이나? 98명. 아, 저렇게 빠져나가 볼까 하는 것도 걸린다. 방법을 빠져나가려고 봤더니 그런 거 지금 엄청 잘 잡아내고 있어요. 거래 분석은 나온다고 그랬죠. 아직 안 나왔는데도 저렇게 잘 잡아내고 있어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투기 더 할 만한 환경이 될까요? 페이퍼 컴퍼니로 법인으로 샀다. 실제 투기꾼들은 이 사람들이죠. 사모펀드 만들어서 주택 취득하고 임대소득이면은 그렇다 치는데 임대소득보다는 나중에 요거 차익으로 많이 냈겠죠. 임대소득 무슨 얼어 죽은 임대소득. 임대소득 자체도 낼 세금 떼먹고 탈세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모임주택해서 타인 명의로 거래해서 양도소득세 회피했다. 이 사람들이 투기했는데 모르는 사람 해가지고 이 사람 돈 좀 지어주고 명의신탁해가지고 양도세 털고서 싸게 해서 나눠 처먹었다. 전업주부가 현금으로 증여받아서 아파트 두 채 취득해서 원래는 이 사람이 다주택자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법인에 양도해가지고 1주택 만들고 이직거래 했다. 안 걸려요? 한 10년 전에 현금으로 미리 증여해놓고 그 뒤에 하든가 그럼. 사기 직전에 거의 뭐 안팎으로 해가지고 뭐 1년 이내에 보통 할 텐데 안 걸리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양도세, 취득세로 인해서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면은 이제부터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고가 1주택 보유자 지금 종부세 얼마나 늘어요? 126만원. B주택 같은 경우는 더 비싸다 하면은 1000만원이 드는 데도 있다. 1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고가 1주택이라도 실거주인데 이렇게까지 때리기예요? 아니 가격 떨어지면 보유세 떨어지잖아요. 그 가격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 거지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천씩 늘어나죠. 3배 가까이 늘어나죠. 3주택자 억 단위가 나오죠. 1년에 억 단위씩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하면은 뭐라 그래요? 집값은 1, 2억씩 오르고 보유세는 한 몇천 단위로 오르는데 팔겠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집값은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고 보유세는 당장 내 돈이 나가요. 집값 아무리 5억에서 20억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보유세가 막 100만원에서 갑자기 막 3천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연봉이 3천인데 보유세 100만원 하고서 갭투기 해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 내가 연봉이 3천인데 이거 다 보유세 내고서 뭐 먹고 살아요? 팔 수밖에 없는 거지. 보유세가 오르면 내 것만 올라요? 남들도 다 같이 오르고 그런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요는 감소하고 다주택자 매물도 공급이에요. 그거 나오게 하는 게 공급 정책이죠. 소비심리지수 어떻게 돼요? 주택시장 이미 전국 떨어지고 그렇죠? 경기도 떨어지고 있었고 올해도 6월까지 막 그랬는데 6월에도 계속 똘똘한 채 호도하니까 7월까지 올랐죠. 근데 거래량은 엄청나게 줄었죠. 호도했다. 영끌할 사람도 이때 다 했는데 막 더 오른다고 심리만 부추겼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8월에 거래량 급감한 거 바로 나오니까 심리지수 뚝 떨어지죠.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다. 언론이. 그 전에 매수 우위지수 보면 어때요? 심리 언제부터 떨어져요? 7월 10일부터 710 나오고 나서 심리 뚝 떨어졌다. 전국은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그 이후 100도 안 된다. 매수자 우위라는 거죠. 거기다가 대출 규제 강화된다. 수요 준다고 그랬어요. 심리 더 떨어지니까 이제 실수요 심리도 줄어들겠죠. 거기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어요. 신용대출 풍선효과 억제 나섰죠. 금융권에서. 그 다음에 지금 영끌에 B2에 원천 봉쇄한다고 신용대출의 마탱까지 금리 올리고 한도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금리 어때요? 우대금리 막 있었는데 다 금리 올리고 있다. P2P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연체율 늘어나고 있죠. 왜? 은행이 이러고 있어요? 9월에 바젤3 도입되는 거고 그 다음에 BISB 아직 뭐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돈 빌리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기업이나 이런 데 현금 확보하고 있죠. 부자들 현금 확보하고 있다. 근데 속은 사람들만 영끌해서 집 사고 있는 거다. 이들이 팔고 빠지는 동안 부자 다주택자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거 영끌 수요들의 그 심리가 떨어지겠다 싶으면 바로 터지는 거예요. 앞으로 은행이 더 강화할까요? 더 강화할 수밖에 없죠. 왜? 충당금 미국은 5배 쌓는 동안 우리나라는 9%밖에 안 늘었다. 막 빌려가니까 이걸 가지고 뭐 기업 대출 막 내줘서 이거는 정부 탓이다라고 몰아붙이는데 가계부채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기업부채 못지않게 가계부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는데 가계부채 뭐 때문이에요? 영끌이고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패닉바잉이고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주식 B2 들어갔죠? 여기다가 플러스로 생계자금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지금 사실상 요거 빌려주려고 금리 낮추고 한 건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게 필요하고 돈이 안 돈다는 얘기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은행도 위험해지고 가게도 위험해지는 굉장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다. 정의율 추이 어때요? 지금 대손충당금 떨어진 데도 있죠. 은행에서 더 강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앞으로 돈 나갈 일 더 많은데 정부에서 기업 살리라고 돈 더 빌려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디서 줄이겠어요? 지금 딱 보면 나오죠. 위험 비중 올해부터 가게는 15%가량 올리고 기업은 15%가량 낮췄죠. 그런데도 가게가 미친듯이 빌려갔다. 당연히 대손충당금 더 빨리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경제위기 끝나지 않았죠. 2차 터졌죠. 끝났다고 생각하고 빌려줬을 수도 있는데 2차가 터져버렸다. 은행에서 더 조일 수밖에 없죠. 그래도 금리 계속 하니까 풀어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돈이 안 돈다고 그러죠. 잠자는 심사임당 5만 건 풍기 현상,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경제 불안에 개인 금고로 들어갔다는 거죠. 은행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거기다 플러스로 뭐 있어요? 5만원권 풍기할 정도로 지폐를 갖다가 쟁여두는 인간들, 집에 뭐 개인 금고 엄청나게 좋은 거 있고 그러니까 쟁여둘 수 있겠죠. 어떤 인간들? 부자들이 현금 확보하고 있고 부동산 비중 작년부터 줄이기 시작했죠. 작년에 팔고 빠진 이들이 오히려 승자다. 작년, 그 다음에 올해 1월에서 5월 1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감 일시적으로 유예해 줄 때 그때 판 사람들이 진짜 승자다. 근데 무슨 심양 매물? 정신 나간 소리 한 거죠. 그 말에 속아서 안 판 사람들 어떻겠어요 지금. 결론, 언제 파는 사람이 승자다? 당장 추석 이후 이사철 수요로 전세가 폭등하면서 집값 오른다는데요. 저것도 바보 같은 생각인 게 전세 폭등하면서 집값 오른다는 거 있잖아요. 모든 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등해야 되는 거죠. 과거 MB 때처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부분의 전세는 5% 상한선 내에서 거래된다. 그리고 전세 거래량 엄청 줄었다고 그랬죠. 일부 신규 거래만 폭등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이렇게 과거보다 전세가 더 안정돼서 들어가는데 얘네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전세 통계 바꾸겠다고 했더니 통계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왜? 지들 더 벌어 처먹어야 되니까. 한마디만 하자면은 빨리 파는 사람이 승자예요. 지금 당장 파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내년까지 버티다가 뚝뚝 떨어지는 거 보고 내년 5월에 급하게 팔면은 더 망하는 거고 5월 지나고 나면은 보유세 폭탄 맞고 그 다음에 뭐 호가는 올리겠죠? 양도세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런데 누가 사줘요? 그때는 이미 매수 심리는 다 꺾여 있을 텐데 내년 6월에 절세 매물 끝났으니까 또 오른다고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요. 또 1년 기다려봐요. 또 떨어져요. 또 1년 기다리면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한 3, 4년 동안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보유세도 많이 안 나와서 그때쯤엔 걔들도 버틸 것이다. 그러면 그때쯤이 저점이 되는 거고 알맞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파는 사람이 승자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